CB 인사이트의 자료이고요. 지난달에도 제가 CB 인사이트 자료로 이제 발표를 했었고, CB 인사이트 자료는 너무 비쌉니다. 1년에 최소 구독을 하더라도 약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도저히 구독할 길이 없는데, 트라이얼 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한 달 정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 제가 강의를 할 때 매우 자주 쓰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적인 트렌드가 있고요. 각 섹터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지, 어떤 스타트업들이 돈을 받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거의 그 90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가 되겠고, 아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익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했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듣고, 근데 여기서는 강의는 마치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듣는 것만 하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인 것 같고요.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로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에어 시리즈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시작을 했고, 지난달에는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를 주제로 했고, 이제 이번 달에는 핀테크, 사이버 보안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의 중요한 주제랑 관련된 그 오버뷰,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오버뷰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때 이제 140조 원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투자 기관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두 번째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됐는데 이제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냥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기술 투자를 기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부터 우리가 이제 이 에어 시리즈에서 다루는 모든 그런 주제들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무역협회에 이제 제안을 해서 이 과정을 이제 표준협회 무역협회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는 꿈이기도 하고요. 제가 무역협회, 표준협회랑 같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니콘 그림이죠. 유니콘인데 몸통이 유니콘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여러 기술을 갖고 있고 여러 산업 분야에 있고요. 그래서 저나 우리 파트너들이 함께 저쪽에 있는 매칭 IR 이벤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벤트인 거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술 투자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유니콘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매칭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타트업과 모든 투자자 전문가들이 공부를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니콘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비전이고 이 행사의 비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시작한 행사의 이제 연간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예비 창업자 세션이 있게 되겠고, 인공지능을 주제별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주제를 또 나누었고, 기술별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랑 핀테크,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 광고 마케팅,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얼 프로그램 위에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IR 시리즈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시리즈고, 저는 지금 블록체인 교육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와서 들었고요, 이미. 그다음에 인공지능 교육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 대학을 만들 건데, 투자 대학의 컨셉하고 이 에어 시리즈의 컨셉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그 글로벌 핀테크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CB 인사이트의 자료이고요. 지난달에도 제가 CB 인사이트 자료로 이제 발표를 했었고, CB 인사이트 자료는 너무 비쌉니다. 1년에 최소 구독을 하더라도 약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도저히 구독할 길이 없는데, 트라이얼 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한 달 정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 제가 강의를 할 때 매우 자주 쓰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적인 트렌드가 있고요. 각 섹터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지 어떤 스타트업들이 돈을 받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거의 그 90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가 되겠고 아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네요. 오늘 가장 제일 중요한 장표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이거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자, 핀테크의 세상이 뭐냐? 핀테크가 뭐지? 라고 할 때 핀테크가 법적으로 정의된 것도 없고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핀테크는 페이먼트와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은행 관련된 서비스, 보험 관련된 서비스, 증권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나서 CB인사이트는 중소기업 관련된 SMB하고 부동산 세션을 넣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핀테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페이먼트부터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감에 따라 가지고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4분기 이 리포트가 나온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제가 1, 4분기 자료를 발표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새로 이제 저도 준비를 한 건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1, 4분기는 코로나 중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위축이 되었다. 2, 4분기 들어서 이제 바운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메가라운드 1억 불 이상 넘는 투자 딜들도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고, 근데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좀 침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니콘이 지금 몇 개 정도 있고 올해 2, 4분기 하나 탄생했다는 얘기고요.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A가 특히 이제 은행 페이먼트 관련된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요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굉장히 다양한 회사가 인베디드, 그러니까 핀테크 펑션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M&A 투자 및 M&A 하고 있다는 얘기고 국가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목하는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목하는 트렌드는 핀테크 시장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퍼스트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68년도부터 이렇게 쭉 여전히 이 활동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2007년부터 굉장히 또 많은 그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등장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긴 현상이 전자상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했잖아요. 전자상 거래 증가와 더불어 핀테크 거래도 같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M&A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전통적인 강자들이 핀테크 회사들을 이제 M&A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프랭클린 템프턴은 제가 있었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죠. 찰스 왑 이런 데들이 이제 핀테크 회사들을 M&A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다 최근에 벌어진 딜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IPO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됐나요? 이 회사가 1985년 된 30년이 넘은 회사가 이제 드디어 IPO로 들어가고요. 레모네이드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드디어 상장 파일링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은 숫자는 전체적으로 줄었고 금액도 다소 줄었고 월별로는 이제 바운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메가라운드는 1억 불 이상 되는 투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차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림은 그래서 국가별로 이게 이제 그 유니콘이 나와 있고요. 이게 미국이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영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많고, 우리나라는 토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업 여러분들은 여기서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이것이 지역별로 나오지 않고, 섹터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좀 더 유용할 거 있습니다. 한 건의 이제 그 유니콘이 이번 기회에 탄생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제일 큰 섹터 페이먼트. 해서 페이먼트의 투자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여기 중요한 건 샤피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매출액이 무려 1사분기에 60%가 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커머스가 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핀테크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온라인 거래가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덩달아 이거랑 관련된 서비스들도 핀테크 서비스들도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지불 결제, 체크아웃랑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체크아웃만 따로 봐도 캐시리스 체크아웃, 아마존 고 같은 거 많이 들었잖아요. 셀프 체크아웃, 그다음에 생체 체크아웃, 그다음에 포스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라는 스타트업들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계속된 그 체크아웃 솔루션인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탭이라고 하는 회사는 딱 긁고 나면은 이게 이제 결제될 때까지 파이낸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업체가 돈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차지백, 롤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마일리지를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모바일 머니가 제일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어떤 회사들이 이제 펀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다 스타트업들만 얘기했는 유니콘들 얘기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 지금 이 시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애플페이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페이,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만 안 들어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올 거로 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페이 시장은 너무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도 이 시장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뱅킹 관련된 거고요. 이제 투자는 뭐 줄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딜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데, 이제 에코시스템은 항상 은행뿐만 아니고 그 파이낸스 분야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프론엔드가 있고요, 고객들과의 접점인 거죠. 그리고 미들 오피스가 그걸 체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백오피스에 여러 가지 펑션이 있어요. 오늘 다른 사이버 시큐리티도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하고 아니면 돈을 꿔주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객 접점 중간 가장 핵심 펑션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랬죠. 우리나라 예전부터 온라인으로 진작에 다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넘어가고 있는 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온라인 뱅킹이 늘어가지고 온라인 은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인터넷 뱅크라고 따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뱅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건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조, N26, 누뱅크, 파로 이런 회사들이 이제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하고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랑 관련된 재밌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퍼스널 론을 못 받던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파이낸셜 앱인데 모든 걸 컴바인스, 뭐 뱅킹, 인베스팅,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리워스 모든 걸 다 통합된 서비스, 앱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데들도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불 카드와 후불 카드를 결합해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그런 회사가 이제 펀딩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얼터니트 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돈을 못 받는, 전통적으로 돈을 못 받았던 사람들한테 이제 랜딩을 해주는 서비스가 얼터니트 랜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 관련된 분야가 이제 투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월급 가불입니다. 월급 날짜 정해져 있고 지금 돈 없으면 미리 이제 월급 때 갖고 미리 돈 땡겨 쓰는 거고요. 이건 전당포고요. 텍스도 이제 리턴 대기로 되어 있으면 그거 땡겨 가지고 쓰는 이런 류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각종 이런 얼터네이트 랜딩을 하는 데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도 빅테크, 그래서 이제 아마존 페이 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애플은 아이패드, 맥 뭐 자기네들 제품을 살 때 그 이제 구매에 파이낸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꾸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언더서브드 커스터머니까 전통적으로는 그 돈을 꾸기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는 그런 이제 그런 회사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 랜딩이니까 아까 말한 긁고 나서 카드를 긁고 나서 그 시차가 있는 동안에 돈을 꿔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나오는데 항상 중소기업들은 펀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펀딩이 잘 안 되는 중소기업들한테 돈을 꿔주는 그런 회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웰스 매니지먼트는 이쪽의 펀딩은 급격히 이제 늘고 있고 로빈훗이 이쪽 분야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로빈훗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활 쏘는 명수잖아요. 뭐냐면은 투자하기 좋은 걸 잘 알아맞힌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로빈훗으로 이제 지었고 굉장히 많은 펀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로빈훗은. 그리고 재미나는 건 우리나라랑 똑같이 사람들이 코비드 집에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딩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증권사 같은 그런 찰스 왑, 그다음에 이트레이드 이런 데들의 계좌가 급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리타이어먼트 서비스를 하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자산운용사를 퍼스널 캐피탈이라는 자산운용사를 M&A를 한 케이스입니다. M&A가 예, 시간 없어 빨리. 그다음에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제 젊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금융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 및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의 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경우는 송금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핀테크들이 나와 있고요. 인슈어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활발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보험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의 고객 정보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회사를 앨런 머스크가 차리게 되면 앨런 머스크가 이기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핀테크인데 결국은 이게 앞으로의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이클이 될 겁니다. 이제 고객이 만족하면 고객이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더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가는 것이 모든 인공지능 회사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그런 보험사 라이선스를 인터넷 보험사가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자동차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운전한 거리만큼 보험료 내는 서비스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마켓이니까 증권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라고 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 그 투자받은 건데 로빈훗부터 굉장히 큰 회사들이 나오고 전통적으로 큰 회사들이 이미 유니콘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메가 라운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은행을 못 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못 가기 때문에 원격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원격으로 거래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 관련된 서비스, 원격 거래, 신분 인증 서비스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거랑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은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소기업이 파이낸셜 서비스를 하는 건 앞에 보여줬고요. 중소기업의 인사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고요. 이런 뭐 회계 관리 같은 걸 대신 우리나라의 격리나라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서비스를 스타트업들이 대행해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거고요.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굉장히 거래가 길잖아요. 처음에 검색하고 찾고 연락하고 그리고 나서 사고 팔고 그다음에 임대주고 돈도 꾸고 뭐 등기도 하고 굉장히 긴 그런 프로세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큰 기회가 섰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커진 분야가 이제 이쪽 분야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등기랑 관련 노트라이제이션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이제 등기가 안 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타이틀 인슈런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고 등기 나올 때까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아펜딕스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무려 5분이나 더 썼습니다. 미안합니다.